네, 진사로입니다. 43회 한능검 고급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나라 안의 서원과 사묘를 모두 철폐하고 남긴 것은 48개수에 불과하였다. 자, 만동면은 철폐한 후 그 황묘 위판은 북원의 대보단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 철폐령을 내린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일이 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여 모두 비방할 일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서원 철폐령이 가 인물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분은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많이 했죠. 48개수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서원 철폐를 추진한 거는 영조도 서원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48개수만 남기고 철폐했다. 그리고 만동묘 철폐까지 나왔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5번이에요. 환국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추진했던 정책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 폐지라든지 이제 경복궁 중건 이런 걸 추진했고, 서원이나 만동묘를 폐지한 것도 그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호포제나 사창제 이런 것도 했어요. 이제 그게 여기에 있는 거죠. 환국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나선 정보를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요거는 그 효종 요 시대입니다. 북벌을 추진하다가 이제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도 파견했다라는 거죠.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요거는 숙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신유 박해로 수많은 천주 교인들을 처형하였다. 요거는 순조 때예요. 세도정치 시기죠. 신유 박해. 대전 통편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요거 정조입니다. 영조는 속대전, 정조는 대전 통편.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흥선대원군 때도 이제 법전이 정비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대전 회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창제 실시가 흥선대원군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2번 갈게요.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의 유적과 인물을 찾아서 라고 돼 있어요. 대동문, 보통문, 을밀대 부병루, 그 다음에 안압궁 터랑, 대성산성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다만 여기서 이 지역을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일단 보입니다. 뭐냐면 을밀대예요. 요 을밀대가 그 강주령 열사의 고공농성, 일제강점기 때죠. 노동쟁의 사건이었습니다. 고공농성이 있었던 요 지역인데, 이제 요 을밀대가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평양.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 특히나 평양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내기에 가장 용이한 키워드는 을밀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대성산성 정도가 있겠어요. 이 대성산성은 이건 조금 어렵죠. 장수왕의 도읍지. 그러니까는 이게 그 도읍의 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대성산성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 부병루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그 누각인데, 그 촉성루 같은 이런 3대 누각에 꼽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평양에 대한 문제예요. 평양 지역을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정답을 찾는 거는 그래도 어렵지가 않아요. 평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평양 아닌 거를 찾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선지 1번을 딱 보면 죄송해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게 서울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에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덕수궁의 석조전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1번이 정답이고, 자, 안창호가 민족교육을 위해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게 이제 평양이죠. 평양 맞고 대성학교니까. 그 다음에 고무공장 노동자 강주룡이 노동쟁이를 전개하였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을밀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평양 맞고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관민들에 의해 불태워졌다도 평양이 맞죠. 그 다음에 조선물산 장려회,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물산 장려운동 역시 평양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답은 1번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평양이 아니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선지가 전부 평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평양을 알기가 어렵다면 다른 선지가 전부 평양이다로 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3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 우리 측 대표 신한과 일본 측 대표 구로다가 조약을 체결했다는 건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요구했다고 이라고 나왔습니다. 운요 사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조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그 부산, 원산, 인천 요 세 항구가 개항이 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죠. 정답은 4번이에요. 부산의 두 곳이 원산과 인천입니다. 여기에 이제 개항장이 설치됐다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이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다라는 요 조약은 조일 통상 장정입니다. 방공령이나 최애국대우 들어가고 관세 같은 조항들도 여기 들어갔죠. 처음에 강화도 조약이 맺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는 근거가 되었다. 요거는 1차 한일 협약입니다. 고문 정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때 메가타가 재정고문, 스티븐스가 외교고문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자, 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어놓은 걸 보고서, 야, 너네 최애국 대우 않는 게 우리랑만 조약하겠다며. 근데 미국하고도 조약을 맺었냐? 그러면 우리도 최애국 대우 넣어줘야지 라고 한 게 조일 통상 장정이 된 거예요. 자,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부당성을 알리고자 한 조약은 을사늑약입니다. 전부 중요한 조약입니다. 34번 갈게요. 가에서 라까지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아문을 설치하는 일에서 연속해서 하교를 했다. 쭉 보시니까 아문의 호칭은 통리기무아문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1880년대 초인데 아마 이렇게만 해가지고서는 안 나올 거예요. 이게 흐름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다음에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볼게요. 대원군에게 군국 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례에서 거처하며 5군형의 군사제도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군량을 지급토록 했고, 남병들은 물러가라 대사면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대원군이 이제 원래는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친정을 했는데 지금 다시 권례에서 거처를 하는 거예요. 군국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니까 5군형 군사제도를 복구하라고 한 거는 2영으로 축소가 된 거를 다시 5군형으로 복구를 하는 건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이모군란입니다. 근데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통리기무아문에서 별기군을 만들면서 2영으로 90군인을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모군란은 통리기무아문 설치 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흥선대원군이 제일 먼저 처리한 일이 뭐냐면 통리기무아문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먼저입니다. 자, 다 보면, 자, 민영익이 우영사로서 우정국 낙성현에 참가했다가 흉도 여러 명이 휘두른 칼에 맞아 당상위로 돌아 쓰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경호군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렇게 나왔죠. 자, 우정국 낙성현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갑신정변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라에 보시면 김윤식이 영국 총영사 아스톤에게 검은도를 점거한 지 3개월이 경과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야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속히 철수시켜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검은도 불법 점령이에요. 3개월이 지난 상황이죠. 자, 순서대로 봅시다. 이모군란 뒤에가 갑신정변이고 갑신정변보다 1년 후에가 검은도 불법 점령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리기무화문이 설치가 됐는데 이게 1880년이에요. 근데 요때 이제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이제 90군데는 이영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모군란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90군인들에 대한 차별 및 급여 미지급 이런 게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가나 다라 요 순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제 35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가로서 학생과 기술자를 인솔하여 청으로 가서 전기, 화학 등 선진 과학기술을 배우게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약 체결에 관한 일을 이용장과 협의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양국의 친선을 위해 파견된 나의 정권 대신으로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하고 국서와 신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 가는 청으로 가서 전기화학 등의 선진과학 기술을 배우겠다라는 데서 알 수가 있죠. 영선사입니다. 청나라로 파견된 외교 사절을 말하죠. 나는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답례.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접견했다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갔던 외교 사절 보빙사를 뜻합니다. 자, 각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귀국할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온 거는 2차 수신사의 기봉집입니다. 일본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고 맞지가 않죠.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가 영선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맞겠네요. 2번이 정답이고, 자,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 제국기로 남겼다. 요거는 신숙주입니다. 이 해동 제국기를 만든 거는 조선 성종 때예요. 그 조선 전기죠. 다만 이 신숙주 학자가 이제 일본에 갔다 온 거는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해국 도지나 영환 지략을 들여와서 국내에 소개하였다. 요거는 요때가 아닙니다. 그 연행사 이후 그때 연행사쯤에 청나라로 갔던, 그러니까 이거는 개항 이전이에요. 조선 후기입니다. 이제 이때 저 오경석 같은 분이 해국도지를 들여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최초의 개화파 인물이에요. 이제 서양과 이제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최초의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거는 영선사나 보빙사가 해당되지는 않고 요거는 이제 조사시찰단. 여기가 이제 일본으로 간 외교사설단이 조사시찰단 여기가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파견했다라는 거죠. 자, 36번 가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입니다. 자, 백산봉기,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 승리, 가 남북점 논산 직결, 우금치 전투 패배,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가에 들어갈 건 뭐냐면은 이제 황토현 황룡촌 전투를 승리하면서 농민들이 이제 전주성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차저차 하다가 결국은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교정청이나 집강소를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했죠. 요 정도의 사건들이 있고 요 뒤에 이제 남북점의 논산 집결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게 그 일본의 경복궁 불법 점령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일들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서 이 황룡촌 전투의 승리와 남북점 논산 직결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 삼례 집회는 동학 농민운동 이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에서 광군에게 승리한 거는 황룡촌 전투보다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황토현, 그 다음 황룡촌 이렇게 된 거고, 자,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요거는 그 백삼봉기 전입니다. 그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돼 가지고 이제 하라는 조사는 안 하고 농민들을 탄압하니 그때 농민들이 다시 일으켰던 봉기가 바로 백삼봉기예요. 자, 요 고부관화의 습격은 그보다도 전의 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갈게요. 밑줄근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곳은 의암 유인석의 위패가 모셔지는 충북 제천의 자양 영당입니다. 이곳에서 유인석은 국모의 원수를 갚고 전통을 보존한다는 복수보형을 기치로 팔도의 유림을 모아 의병을 일으키려는 비밀회를 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 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유인석이라는 분의 이름을 기억해 두실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에서부터 이 국모의 원수가 왜 생겼냐, 그게 을미사변이고 을미사변이고 이때 명성황후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을 이제 복수보형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일어났던 의병이에요. 그러니까 을미의병. 저 유인석 선생이 을미의병에 이제 을미의병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을미의병에 대한 건데, 이 을미의병 하면은 이제 또 나와야 되는 게 그 단발령의 반발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을미사변이 있어서 명성황후가 시해됐고, 이제 그때 일본이 고종을 뭐 이렇게 협박을 하든지 해가지고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단발령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유생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민종식이 이끈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거는 을사의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한 거는 정미의병입니다. 13도 창의군,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달라 한 거예요. 의병분의 여담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한 것도 정미의병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요거는 독립의군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8번 가겠습니다.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11월 4일 밤 조병식 등은 건의소청 및 잡혀들 하여금 익명서를 붙이도록 했다. 익명서는 가가 11월 5일 본관에서 대화를 열고 박정영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이상재를 내무대신으로 임명하여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치 체제로 바꾸려 한다라고 꾸며서 폐하께 모함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박정영 대통령, 윤치호 부통령 해가지고 폐하께 모함하려고 했다, 공화정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여기서는 박정영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초대 주미공사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모함에 이제 연루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랑 관련된 게 뭐냐면은 폐하께 모함을 했다. 이게 그 의회 설립 추진. 요것 때문에 이제 고종이 이제 내 권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이 독립협회죠. 이 독립협회 활동을 보면서 이제 그거를 모아먹어져 있다라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 단체가 바로 이 독립협회예요. 그러니까 의회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이제 입헌 군주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 공화정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꾸몄다.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를 모아먹어져 했던 이런 얘기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을 찾는 건데, 이게 독립협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정답은 금방 나와야죠. 2번입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저지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보안회.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대한자강회입니다. 개봉서적 출판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신민회.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국채보상기성회예요. 근데 이 단체 이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국제보상운동과 관련된 거는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을 기억해야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여성 독립운동가 기념우표 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박차정 의사가 나와 계십니다. 여담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부산에 이제 역사 현장을 방문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박차정 의사를 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라는 거를 특히 부산 지역 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 박차정 의사에 대해서 근우에서 활동하다가 중국으로 망명했고,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우한에서 창설된 가의 부녀복무단장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다가 35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요 가에 대한 대표 키워드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 우한에서 창설됐다라는 겁니다. 이 군사조직은 바로 조선의용대예요. 자, 이 조선의용대는 이 우한에서 창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로서 이제 나중에 그 화북 세력과 잔류 세력으로 분화가 되고, 화북 세력은 호가정 전투를 거쳐서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되고, 잔류 세력은 대한광복군으로 편입돼가지고, 한국광복군에 편입돼가지고 인도 미얀마 전선이나 국내 진공작전 추진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무장 부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은 이제 요 남한 지역에 저기 경기도 주변 지역에 중국 군대가 창설된 거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당시 생각해봐도 대단한 일이죠.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제 어쨌거나 이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각 군대의 키워드입니다.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1930년대 초에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조선혁명군. 자,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선의용대의 잔류 세력이 이어진 한국광복군이고요.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해서 승리까지 했죠. 1930년대 초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한독립군. 자꾸 왜 이러죠? 한국독립군입니다.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습니다. 이 군사 조직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자,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부대는 대한독립군단. 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등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청산리 전투를 마치고 연합합니다. 그게 대한독립군단이죠. 그리고서 러시아의 자유시로 갔는데 자유시 참변을 얻어맞고 많은 독립군이 희생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공고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32회 임시의정원 회의에 임시약헌 개정으로 제출하여 조직기구를 변경하였으니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을 모두 의회에서 선출한다. 종전에 국무위원끼리 주석을 호선하던 제도를 폐하했다라는 거고, 자, 국무위원회 주석은 국무를 처리하면 총리격을 가졌고, 그의 정부를 대표하며 국권을 총괄하는 권리를 설정하였으니 이 방면으로는 국가 원수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전에 국무위원끼리 주석을 호선하던 제도를 폐하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주석과 국무위원을 모두 의회에서 선출하여 그러니까 이제 조직기구를 변경했다라고 이 제도를 폐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석 제도를 이제 개편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 제도가 됐던 게 1940년대입니다.
30년대 후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이후에 충칭 정착 이후의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 주석제도로 개편된 그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임시정부의 활동이 뭐가 있냐면은 40년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2번입니다. 삼균주의의 바탕을 준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이게 이제 1940년대 초예요. 그래서 이 주석제도의 개편 이후 건국강령 발표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뒤에 이제 대일선전포고문이 또 나오게 되죠. 이제 뭐 이와 같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 다른 거는 다 전입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거는 뭐 이거는 1919년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설립 거의 되자마자 초기입니다. 초기. 그 다음에 무장투쟁을 위해서 육군 주만 참의부를 조직하였다. 이 참의부가 그 3부 중 하나잖아요. 1920년대 중반이에요. 24년 정도입니다. 자,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1920년대 초죠. 다만 이 독립운동의 방향이 이 창조파, 개조파의 그 의견이 조율되지가 않아서 이게 이제 결렬이 돼요. 그러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때 임시정부를 이탈하면서 1920년대 중후반에는 상당히 침체기를 걷기도 합니다.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한 것도 1920년대예요. 자, 그래서 2번 삼균주의의 건국강령이 요 뒤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 말씀드렸고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